안녕하세요. 박은정입니다. 지금은 2025년 7월 1일 저녁 9시 46분입니다. 오늘은요, 재택으로 했고요. 어젠 뭐 결국 또 한 새벽 5시, 6시쯤 자서, 네, 그래도 오늘 그냥 늦게 일어나서, 물론 중간중간에 일어났지만, 그래도 수면 시간 자체는 좀 긴 편이었고요. 오늘은 집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 등기소에서 그냥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제 걸로 확정일자 검색하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이제 열람하고 제대로 돼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러고 왔습니다. 아프고 뭐 어디 이제 집 가을까지는 정말 죽어라 하는 기분인데 참 신기해요. 예전에는 어릴 때는 막 안 좋은 일들 겹쳐오면 그 힘듦도 막 그러니까 기쁨도 열정적이듯이 막 그 힘듦도 열정적인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제가 한 1, 2년 상태가 그랬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감정이 계속 그냥 끝도 없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만 이런 느낌은 아닌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? 지치는 꼭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손가락이 피는 느낌. 모르겠어요 그냥. 무슨 요실금처럼 눈물이 자꾸 터져서 그냥 아무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친구들이 자꾸 우울증은 아니냐 막 걱정하는데 물론 친구들이나 사람들 만나면 잘 안 오려고 아이의 감정 기복이나 그런 그 뇌를 그쪽으로 아예 안 갖고 가는 안 쓰는 아이의 감정적 뭐 어떤 감정이든 감정이 들어가는 걸 좀 안 하려고는 하는데 그냥 갑자기 툭 던진 거에 툭 눈물 갑자기 쏟아진다거나 막 이럴 때가 있었고 진짜 무슨 소나 1분 안에 물라면 울 수 있어 개인기가 생겼어 막 이런 그런 상황인데 으쌰으쌰 해보려고 막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바꾸는 되겠거니 하는데 또 막 이렇게 터지니까 진짜 계속 쳐지네요. 그래서 그런지 자는 동안이 너무 제일 좋아요. 자는 때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물론 큰일이긴 하지만 큰 돈이죠. 제 전 재산을 넘는 돈이니까 20년 회사를 다녔는데 그렇게 모은 돈보다 더 거기 대출까지 1억이 있으니 플러스 전 재산 플러스 1억 20년을 거기서 모은 돈에 플러스 1억인 셈인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큰일은 맞는데 그걸 또 만약에 죽을 병이랑 비교해 본다면 또 그건 몸만 건강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다 별거 아니다 생각하려고는 하는데 제가 제이다 보니까 차라리 이 집이 만기가 9월 말이거든요. 9월 27일인데 그것만 아니면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일단 지켜보고 그냥 좀 산다 이럴 텐데 당장 2달 뒤에 이제 대출 연장이 안 될 테니까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 대출 연장이 돼도 그걸 계약을 연장하는 게 맞는지 무기력갱신을 그전처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도 좀 알아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2달 뒤에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뭐를 사서 뭘 해놓기에도 하여튼 모든 게 불확실함이 돼버린 제인데 미래가 불확실하니 지금 당장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는 뭐 예를 들면 뭐 집 앞에 헬스장을 하나 끊어도 내가 이 동네에 계속 살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
머리랑 계속 아파요. 그냥 계속 자고만 싶고 그냥 알아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든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 생각하면 그럴 필요 없는 게 그렇게 하루를 보낼 이유가 없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내일상정 지구가 멸망해도 상하나무 한 그루 심는 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할 힘이 안 생겨. 집을 치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들지 않고 근데 당장 내일 나가더라도 난 이 집을 치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막 마음을 끄집어내는데도 자꾸 지치네요. 야식 거고 별거 아닌데 왜냐면 진짜 열심히 생활해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막 이렇게 그런 안 좋은 환경에서 뭐 대학 등록금부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좀 유복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태어나면 서울에서 생활한다는 게 서울에 만약 본가가 없으면 사실상 계속 애시당초 마이너스로 시작되긴 하는데 근데 그건 시작이 마이너스라서 그런가 이거는 20년 했는데 마이너스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이 좀 근데 시작부터 마이너스 때 힘이 안 나긴 해.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그런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평생 모은 돈이 8천밖에 없는데 그게 8천짜리 전세에서 1억짜리 전세 돈을 더 모아서 1억이 된 사람과 10억이 있는데 7억을 사기당해서 3억짜리를 지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순간적인 딱 현 상태에서 나이도 갖고 모든 게 같다고 가정했을 때 현 상태에서 갖고 있는 금액은 여기가 3억이고 여기가 1억이지만 과연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마음이 지옥일까 하면 10억에서 7억이겠죠. 7억을 잃은 쪽이겠죠. 8천에서 1억이 된 사람들은 그 나라로는 되게 행복할 거란 말이죠. 왜냐면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단칸방에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 저희 아직 그러니까 저희 가족 중에 그러니까 언니는 그래도 이제 다행히 그때 구초이스로 그때 저도 조언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. 언니 엄청 망설일 때 무피질 내서라도 살아. 언니는 일단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가 있으니까 이사를 애들 학교 때문에도 이사를 자주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전세나 이런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. 그래갖고 이제 언니가 집을 그때 샀는데 그 뒤로 막 올랐기 때문에 저희 집이 다 빚을 지는 걸 싫어해서 빚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집이긴 한데 그냥 부모님들 물론 한번 사셨었어요. 사셨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분당이 완전 외곽이 없고 처음 막 개발될 때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또 그쪽으로 가면서 그 전 집주인이 돈을 떼먹고 하여튼 막 이래저래 하면서 마이너스에 막 뭐 IF 터지고 이자 너무 높아지고 뭐 하여튼 막 이래저래 해가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결국 팔고 다시 전세로 왔는데 그 빚을 다 갚고 이렇게 왔는데 그런 거 오히려 문제가 됐죠. 그 집 그냥 갖고 있었으면 지금쯤 10억이 넘을 텐데 정자동이었는데 정자 바로 앞에 여튼 근데 그래도 저는 저희 부모님 되게 자랑스럽고 제일 존경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사시면서 사람들이 그런 헛된 아니면은 한탕 이런 거를 바랄 법도 한데 진짜 성실하셨어요.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발소를 하셨고 주 6일에 1년 동안 여름휴가 3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쉬는 날 없이 그렇게 한 30년을 넘게 일하신 거잖아요.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 절대 못할 것 같거든요. 아마 저희를 지키기 위해서 하신 거겠죠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희생? 그러면서도 진짜 마음이 부자인 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짜증스럽거나 이러시진 않으세요. 항상 웃으시고 뭐 조금 좋은 일 있으셔도 막 보면서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우리 집안이 불행하다 이런 느낌을 별로. 그렇다고 막 매양째 이게 아니고 두 분 다 아이시거든요. 그래갖고 물론
어머니는 제가 직접 읽어드리면서 해가지고 했는데 아이만 아버지는 MBTI를 해보시진 않았지만 100% I예요. 사람 자체는 항상 바둑만 드시고 1년에 한 번 친구 만나실까 말까 하기 때문에 어릴 때는 약간 이성향도 있으셨을 것 같긴 한데 본투비 아이 제가 아빠 빼박이라서 근데 여튼 그러니까 막 흥이 많고 이러시 근데 아버님 좀 유머러스 하시긴 한데 조용한데 가끔 치는 유머 이런 느낌 말씀을 하루에 한두 마디 하실까 말까 하신데 가끔 어떤 상황에서 치시는 유쾌함 이런 게 있으신 분이고 부인이셨고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정말 어떻게 그런 마인드로 사시게 되게 멋있어요. 아버지도 어머니도 살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더 힘든지 알 것 같아요. 부모님에 비하면 저는 부모님이 버시는 거 두 분이 버셨던 돈을 합친 거보다도 한 달에 버는 돈이 월급으로 비교했을 때 연봉으로 줬을 때도 그렇고 두 분의 연봉을 합친 거보다도 제가 지금 많이 벌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엄청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두 분이 그렇게 열심히 버셨어도 적었던 거죠. 그러니까 이발소라는 게 동네에 조그만 그런 거라서 오래된 이렇게 수입이 많진 않으셨고 저는 그냥 두 분이 용돈벌이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소득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젊으실 땐 진짜 힘들게 해서 하셨고 이제 연세 드시고 나서는 그래도 조금은 또 못 받으면 이제 그런 마음 약간 바꿔서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근무 시간은 그랬으니까 손님이 많지 않았을 거고 손님이 좀 많아져도 이제 체력상 못 받으시니까 그럼 이제 끊으시고 막 이렇게 하셨던 거고 근데 여튼 정말 지금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.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정말 그 성실함과 마인드는 진짜 조금이라도 뭐 생기면 난 조금이라도 어려운 거 있으면 좀 도와주려고 하실까 진짜 부자 마인드에 되게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십니다.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살아계실 때 이런 말을 자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여튼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내일 별거 아닐 텐데도 뭐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나 모르겠어요. 근데 왜 이렇게 지치는지 모르겠네요. 오늘 이만 마무리하겠어요. 어머니가 좀 전에 제 반찬 가져다 주신 게 아니구나. 오늘 김 안 들었다 김 들인다 뭘 까먹은 거 맨날 까먹었대. 이렇게 반찬통 가져가시느라고 잠깐 얼굴 뵀습니다. 어머니가 운동경 항상 직접 오신다고 어머니는 전철 공짜시니 라고 하신다고 감사하죠. 제가 피곤한 거 아니까 항상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감사하죠. 엄마 받고 그래서 그랬나봐요. 이제 곧 전화 오겠다. 엄마 들어가실 때가 다 됐겠네요. 집에 한 20분? 전철로는 10분이고 이제 걷는 시간 하면 20분 정도 30분 걸리는 거리에 살아서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할게요. 첫 번째 감사한 일은요 어머니를 뵀다. 감사하고요. 쌀아팅이랑 홍삼 몇 개 드렸는데 선물 받은 감사하고 두 번째 감사한 거는 본부장님께서 오늘 재택근무 허가해 주신 거 감사하고 세 번째 감사한 거는 확정일자 확인해봤는데 문제없이 등록돼 있고 기간이 서로 달라서 조회가 안 된 거지 확정일자는 정상적으로 잘 돼 있고 제 뒤에 뭐 딴 거 없이 깨끗하다라고 하셔서 다행입니다. 그럼 이제 뭐 하나씩 어떻게 되겠죠. 잘 해결되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 믿고 좀 힘을 내봐야죠. 안녕히 주무세요.